콧물 감기가 있고, 오늘은 5월 5일 금요일, 2017년 5월 5일은 금요일이고, 내일 모레 4일, 앞으로 4일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대통령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겠다, 최소한도의 기대치가 있죠.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 중에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이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면 없고, 있다면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그 말을 잘하거나 잘생겼거나 과거에 무엇을 했거나 안 했거나 그것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을 추려내지는 못합니다. 어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6시까지인데 한 5시 45분경에 가서 사전 투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뭐 토론이라든가 뭐 모든 방송 등등 여러 가지를 듣고 보았지만 10초도 걸리지 않아서 투표소에서 기표하면 넣고 나왔죠.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전 투표를 했더니 그 마음도 편합니다. 오늘은 밤나라 책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제7권 사람의 완성 봄 36 창조와 경험. 창조란 남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경험이란 그러한 반응을 즉각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의식하고 체험합니다. 이때 자기의 반응을 의식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잠재되어 있다가 틈만 생기면 기억의 형태로 다시금 떠오르는 카르마가 된다. 낮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경험하지 않고 따돌리거나 헤매나면 밤에 꿈의 형태로 또다시 떠오른다. 이것이 번뇌가 된다. 그러므로 번뇌는 나쁜 것이 아니다. 카르마는 나쁜 것이 아니다. 자기가 창조한 것을 자기가 경험하여야 정화가 되고 완전 연수가 되어 삶이 완결된다. 우주의 법칙은 방출한 것을 흡수하여야 마음이 텅 비워져 무한하고 영원해진다. 생각으로 창조한 것을 감각으로 경험하여야 텅 빈 본성이 보존된다. 그러므로 번뇌가 깨달음이다. 번뇌가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번뇌가 일어나면 완전한 경험으로 유도하여 도를 행하게 합니다. 내면의 자기의 캄캄한 까닭, 그것은 에고가 간택을 하기 때문이다. 간택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편안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의식하고 경험하는 대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배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도피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을 기피하여 있는 그대로의 삶을 외면하여 내면의 자기에 캄캄해진 것이다. 삶이란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다. 이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짐으로써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부정적인 반응이 점차 줄어들고 철이 들어 고요하고 담담한 가운데 중심이 잡혀 단순 명쾌한 심성이 된다. 그리하여 좋은 경계를 만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경계를 당해도 처박히지 않아 언제나 담담한 마음 부동심을 견지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의구가 사라져 마음에 남는 것이 없어 깨끗이 닦여져 하별이 되면서 마음이 텅 비어져 본성을 깨달아 본성이 평상심으로 부동심으로 정착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체험하고 경험을 하여 완전한 삶이 되어 캄캄하던 내면의 자기가 환하게 밝아진다. 여기에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 사람으로 완성하고 삶으로 완성하고 사랑으로 완성한다. 봄 38 생각을 감각해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반응에 대하여 억누르거나 도피하는 것이 물성인 내고의 대처 방식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일어남에 대한 내고의 대처 방식은 싸우거나 도피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므로 양자가 만나지지 않습니다.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심이 이루어지려면 싸우거나 도피하지 않는 무의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자 간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생각과 감정을 감각해보는 경험이 이루어져 파장이 사그라지면서 텅빈 무심이 됩니다. 무심이란 파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무심에서 경계를 만나 파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분열이 하별이 됩니다. 생각을 감각해 봄이 이루어집니다. 일심이 이루어져야 감각이 활짝 열려 생각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일심이 이루어져야 생각을 감각해 봄이 이루어져 무심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동물성이 영성으로 거듭나 영성이 동물성을
이것이 동물이 사람이 되는 길이고 완전한 삶의 길이고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길입니다. 봄 39 분열에서 합일까지. 경계를 만나 한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고요한 수면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듯 대지에 지진이 일어나듯 분열이 생기고 균열이 발생한다. 이때 분열에서 오는 찢어지는 아픔이 온다. 애고가 아픔에 대응하는 방식은 싸우거나 도피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억누르거나 참게 되면 무의식이 저변에 저장되어 또 하나의 조건부여로 남게 되어 튀어오를 소리를 남기게 되고 외면하거나 따돌리거나 도피하게 되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 되어 분열의 근본적 치유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을 치유하려면 우선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만남이다.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싸우거나 도피하지 않는 무의의 상태에 유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을 감각해봄이 가능하다. 이때 생각이 일으킨 파장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여 완전한 경험을 하면 파장이 소멸되어 깨끗이 닦게 되어 분열이 합일로 수습된다. 봄 41심의 역할 무심으로 천지인을 펼친 다음 운행하는 것은 일심의입니다. 무심을 전체성이라면 일심은 분열을 합일로 이끌어 전체성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전체성이란 괴로 하나이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완전 무결성이다. 그대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다. 여기에 경계를 만나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이 일어나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깨어진다. 이러한 분열을 수습하는 것이 일심의입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상대적으로 분열이 벌어지면 서로 이기려고 싸우거나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참거나 피하거나 도망을 간다. 이렇게 하면 무한하고 영원한 본성이 보존되지 못하여 안정이 깨어지면서 대도를 이탈한다. 대도를 운행하기 위해 일심이 필요하다. 일심이란 분열을 합일로 이끄는 힘이다. 일심이란 싸우거나 도망가지 않는 무의의 상태로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이다. 일심이란 감각이 생각을 이깁니다. 일심이 발로되어야 보이는 자와 보이는 자 간의 간격이 사라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보는 자가 사라진 가운데 일어난 파장에 대한 완전한 체험과 경험이 이루어져 파장이 전무한 전체성 무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무심이 창조한 장을 보는 자 없이 보는 일심으로 삶을 운행한다. 봄 40일 일심이 정신력이다. 일심의 힘이 있어야 둘로 갈리는 것을 방지하고 둘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돌려 치유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정신이란 텅 빈 무심이요 정신력이란 텅 빈 가운데 일심의 힘입니다. 일심의 힘이 있어야 몸과 마음이 아픔을 싫어하여 분열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열이 된 이후에도 분열을 합일로 이끌어줍니다. 무심이 있어서 텅 빈 가운데 광대무장하여 답답함이 사라지고 일심이 있어서 방출과 회수가 제때 이루어져 늦은 통이 이루어져 생기와 활력이 보존되어 안정이 됩니다. 무심은 감각이 생각을 이김으로써 열리고 일심이 있어야 운행이 절도에마다 무심이 보존되고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무심자리를 깨쳐 일심의 힘, 정신력을 발휘하는 정도에 따라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잘 놓는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42 책리기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집중력을 키운다.
봄나라 책은 마음이 비워진 가운데 일심으로 감각의 언어로 쓰여졌으므로 누구든지 책을 읽기만 하면 읽은 책의 내용조차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마음이 텅 비워진다. 마음이 텅 비워지면 봄나라 책을 읽은 1단계가 성공한 셈이다. 다음 단계로 책을 계속적으로 다독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 글의 뜻을 파악하고 다른 한편으로 글이 주는 파장을 음미하노라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집중력이 저절로 키워진다. 집중력이 붙을수록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힘이 은연중 길러진다. 마음이 텅 비워지면 정신을 깨닫고 텅 비워진 가운데 감각이 거부와 저항을 일삼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김으로써 한자리에 앉아 쭉 읽어나가는 정신력, 집중력이 양성된다. 텅 비운 가운데 집중력만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여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마음이 텅 비워지고 집중력이 양성된다. 집중력이 양성되어야 몸과 마음의 분야를 다스릴 수 있어서 마음이 텅 빈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핵심이고 만사만리의 근본이치로서 성공의 비결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봄나라 책이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도전하여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바랍니다. 봄사 13 봄나라 책이 나온 공동. 내가 걸어온 길은 그늘에서 합일에 이르는 일심을 기르는 수행의 길이었다. 일심이 길러져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 무심을 깨달았다. 몸 돌아봄을 통해 동정이래가 되고 마음 돌아봄을 통해 몽중이래가 되고 본격 돌아봄을 통해 숙면이래가 된 연후에 추구하는 자, 보는 자, 예고가 문득 사라지는 깨달음의 체험이었다. 일심의 수행을 거쳐 무심에 도달한 길이었다. 일심이 무심이었고 무심이 일심이었다. 텅 빈 것이 충만이었고 충만이 텅 빈 것이었다. 그러나 봄나라 책이 나온 시점에서는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텅 비워진 무심의 상태가 된다. 무심의 상태가 되었지만 무심을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일심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하여 봄나라 책을 계속 읽어 다독함으로써 일심의 힘이 양성된다. 일심의 힘이 양성되어야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는 분열 현상을 하나로 모아 무심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여기에 봄나라 책의 공덕이 있다. 봄나라 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일심의 수행을 거쳐 무심에 도달하는 과정이었는데 봄나라 책이 나온 이후에는 무심을 거쳐 일심을 기르는 과정으로 바뀌었다. 한결 쉬워졌다. 목적 달성이 되고 난 전후에 목적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심의 필요성을 입각하여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봄나라 책이 나옴으로써 교와 선의 분열이 사라져 책을 읽는 교가 바로 선이 된다. 교선이 일체가 되었다. 오로지 책을 읽기만 하면 된다. 무심을 깨닫고 일심이 양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봄나라 책이 나온 공덕이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어라아기가 말을 하지는 못하여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똥 오줌을 가리는 시점이 되면 부모와 가족은 아기에 대한 교육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똥 오줌을 스스로 가리지 못할 때에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아기가 3살이 되면 아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못할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한다. 아기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떼를 치면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다. 그러므로 이치를 가르쳐줘야 한다. 아기가 원하는 것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 이때 반드시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싫어하고 아픈 것에 대하여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서 자기의 내면에 대하여 무의식이 되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가하의 내고를 자기로 알고 살아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는 가상의 공간에서 대립갈등 투쟁을 일삼으며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괴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려야 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에고가 텅 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그래야 겁 없이 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을 산다. 편안한 삶을 살고 똑똑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고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봄 45 일심이 무심이다. 봄나는 본연의 자기는 일심이자 무심이고 무심이자 일심이다. 봄나는 일심무심이다. 봄나는 완전 무결하다. 텅 비운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한 가운데 텅 비어 있으며 크기로 말하면 무한히 큰 동시에 무한히 작다. 존재로 말하면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어 원만 부족하다. 그러므로 텅 비운 가운데 충만함이 없으면 무기공 낙공이고 충만하기는 한데 텅 비움이 없으면 가상의 공간으로 진공이 아니다. 텅 비어진 무심 가운데 일심이 없으면 진무심이 아니고 일심이 있는 가운데 텅 비움이 없다면 가짜 일심이다. 일심이란 틀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마음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습하고 사후의 분열의 파장을 제로화하는 집중력이고 정신력이다. 일심은 두 개로 벌어진 마음을 하나로 제로로 만듦으로써 무심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무심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면 일심으로 천지만물을 운행한다. 무심, 일심, 봄나가 있어 창조와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일심이 무심이고 무심이 일심이다. 일심, 무심, 무심, 일심이 하나다. 그러므로 봄나 정심이 창조와 운행의 핵심이다. 봄 46 남의 에너지를 뺏는 소리에서 주는 소리로 바꾸자. 텅 비어진 무심 가운데 일심으로 터져나오는 소리가 본연의 자기 소리다. 현상의 자기 소리는 내고의 생존 전략에서 형성되어 나오는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소리인지라. 무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니고 윤적이고 조작적이고 유의적이어서 넘치거나 쳐진다. 에고가 내는 소리는 과불고반 소리로 타인을 압도하기 위하여 내는 강한 소리이거나 타인의 동정을 유발하기 위하여 귀에 들어가는 약한 소리 둘 중 하나다.
둘 다 타인의 에너지를 뺏는 소리다. 그러나 본연의 자기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절도가 맞아 타인에게 에너지를 주는 소리다. 깨우는 소리, 생기와 활기를 주는 소리다. 태양은 에너지를 준다. 떠돌이별은 에너지를 취하고 받기만 한다. 봄나라 낭독, 책리기 과정을 통하여 남의 에너지를 뺏는 현상의 소리를 거쳐 남에게 에너지를 주는 본연의 소리로 바뀌어야 한다. 봄 47 단맛만 보지 말고 쓴맛도 보면서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맛만 보기를 좋아하고 쓴맛은 아예 보려고 들지 않는다. 편하고 좋은 감정만 추구하고 불편하고 나쁜 감정은 멀리한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일어나면 먹지 않고 맛을 보지 않고 뱉어버린다. 편안함만을 추구하여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잠재의식에 쌓여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므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심이 있으면 불편한 마음을 경험하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여 답답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욕구불만이 되어 불편하고 불안해진다. 편안하고 달콤함을 추구하는 욕심이 없어야 단맛 쓴맛을 다부어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아 마음이 텅 비어져 불편함도 없고 쓴맛도 없어 편안해진다. 편안함, 안전을 추구하는 욕심을 버릴 때 마음이 텅 비어진다. 욕심이 텅 비워져야 단맛, 쓴맛 가리지 않고 맛을 보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아 텅 빈 마음이 보존되고 유지된다. 욕심을 비우니 욕심이 채워지는 아이러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가능하다. 단맛만 보지 않고 쓴맛도 보면서 산 결과이다. 봄 48 단맛 쓴맛이 한맛이다. 단맛 쓴맛을 보기 전에는 경계를 만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런 맛이 없다. 텅 비어 아무런 파동이 없어 고요하고 잠잠하다. 단맛이라는 파장을 맛보고 나면 아무런 맛도 없는 자리로 돌아가고 쓴맛이라는 파장을 맛보고 나면 아무런 맛도 없는 자리로 돌아간다. 단맛이라는 파장도 근본은 물맛이고 쓴맛이라는 파장도 근본은 물맛이다. 단맛, 쓴맛이라는 파장을 다 맛보아야 삶의 다양성을 맛보아 넓어지고 깊어져서 영적으로 성숙한다. 단맛, 쓴맛을 다 맛보면서 살라는 것이 천명이다. 그런데 단맛만 보고 살리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천명을 거슬러 천벌을 받는 것이 스트레스 업장이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이 점을 지적하는 소리다. 순천자가 되면 단맛, 쓴맛 가리지 않고 맛을 보아 텅 빈 한맛으로 돌아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업이 쌓이지 않아 항상 편안하다. 봄 49 일심으로 분열을 보면 즉각 와해되어 하버리자 무심이다. technik기를 통해 일심이 길러지면 편안한 것을 취하고 불편한 것을 버리려는 데서 발생하는 애고 미세한 낭념이 내면에 일어나는 파장을 느껴보므로 당장 분열을 깨달아 즉각 무심이 된다. 그러므로 항상 텅 빈 가운데 충만함이 지속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평상심이고 본성이 된다. 돌아봄이란 보는 자가 보이는 자를 보므로 분열의 상태에서 봄이라면 바라보면 보는 자가 없이 봄이므로 의식의 스크린이 뜬 하늘의 봄이다. 늘 바라봄 늘 봄은 감각해보며 일심으로 봄으로써 생각을 감각해봅니다. 생각을 감각해보면 생각이 와해되어 무심이 된다. 이른바 색즉시 공즉시 새끼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이다.
가을이구나.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고 날이 빨리 저물어 밤이 깊어지고 있으며 귀뚜라미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는 이정 계절의 변화를 느끼노라면 무상감에 빠져들고 싶다. 무상감에 빠져들면 계절의 변화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보는 자가 생겨나 일심무심이 깨어지면서 분열 현상이 벌어진다. 분열이 벌어지는 초기에는 흐트러지고 흔들리는 감이 있고 갈라지는 아픔이 느껴지고 시간이 가면 죽는다는 에고의 막연한 변화에 두려움과 슬픔이 깃들어 무상감에 빠진다. 무상감이란 에고가 일으키는 환상이다. 이때 무상감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의 범으로써 무상감이 깨어지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이 치유되어 항상 존재하는 범주인공이 드러나면서 변화를 수용하게 되어 천변 만화하는 가운데 여여 불변한 평상심을 회복한다. 봄 50일 자기발견에서 나오는 자기소리, 봄님들에게 있다금 왜 봄나라에 왔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런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봄님들은 간단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자기에게 물은 질문 이상 자기 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해오던 버릇대로 자기 안에 저장된 기억이나 지식을 검색하려고 든다. 생각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았자 어디에도 그런 대답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거나 길게 장광설을 꾸며내기 시작한다. 자기의 소리가 아닌 남의 소리가 자기 입을 통해 나온다. 자기 소리가 나오려면 장애의 검색으로 찾아내지 못한 자리, 모르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자리가 현재의식이 되어 있어서 무심과 친숙해져야 한다. 지식과 정보의 차원에서는 모르는 자리가 실망이고 죽음이지만 자기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모르는 자리가 희망이고 살아납니다. 에고의 차원에서는 모르는 것이 나타나면 에고가 망할 망자로 여겨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른다. 그러므로 에고는 모른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고 몰라도 아는 체 한다. 그래서 자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자기 소리가 나오려면 모르는 자리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해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는 남의 소리다. 자기 소리가 나오려면 남의 소리가 전무한 가운데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 왜 맞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당장 모르는 자리를 만나 깨우칠 찬스를 주기 위함이고 그 모르는 자리에서 발견을 통하여 자기의 소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댓글을 다는 공덕. 인터넷 문화는 댓글의 문화다. 댓글이 있어 그나마 소통이 가능하다. 댓글이 달림으로써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봄나라에는 많은 종류의 글들이 올라온다. 가입인사글, 법님들의 글, 체험기 등 많이 있다. 읽고 나서 자기에게 감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댓글을 달지 않는다. 이해한다.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부인이다.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의 공감의 깊이를 나눔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고민과 연구를 거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봄나라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면 모든 글에 대하여 댓글을 달겠다는 옵션을 걸어야 한다. 옵션을 걸면 모든 글을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볼 수밖에 없다. 처음 댓글을 달겠다고 앉으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자리가 나타나면 귀한 듯 모신 가운데 유심의 정성을 다 하다가 보면 낚시의 고기가 물려오듯이 글이 잡히어 나오게 된다. 글 안 쓰던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쓰고 10번 이렇게 쓰고 100번 이렇게 쓰다 보면 댓글의 명수가 되어 자기 발전을 이룩하는 동시 봄나라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댓글이 안 달린 것과 한두 개 달린 것과 10개 달린 것과 20개 달린 것이 다르다. 그러니 댓글 달기 캠페인을 벌읍시다. 봄 53 편안하고 싶은 욕심마저 놓아야 편안해진다. 욕심의 뿌리는 편안하고 싶은 욕심이고 욕심의 바탕은 불만에 있고 불만은 하나가 둘로 분열되어 평상심을 상실함에 있다. 분열은 전체성에서 떨어져 나와 갈리고 분열되어 부족하여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일어나기 전 평상심의 상태에서는 전체성인지라 알맞고 살만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평상심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의식되기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불만이 야기되고 욕심을 부린다. 평상심이 본연의 자기인 줄 모르는 평상에서는 몸과 마음을 자기로 알아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므로 삶에 있어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불편함에 대하여 거부하고 제한하고 도피하여 수용하지 못함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줄 모른다. 그러므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욕심을 버리고 살기로 작정하면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져 들뜬무심이 되고 평상심을 회복한다. 편안함을 취하고 불편함을 버리려는 뿌리 깊은 간택심만 깨달아 와해시키면 즉각 하들이 되고 무심으로 돌아간다. 도를 닦게 되는 것은 편안해지기 위함인데 편안해지겠다는 욕심마저 버려야 도가 이루어지는 소식이다. 망념을 다스리는 법. 강하고 큰 거친 망념을 다스리려면 큰 파도는 열기이므로 어둡고 차가운 냉철한 기운을 내어 써야 하고 약하고 작은 미세망념을 다스리려면 작은 파도는 냉기이므로 따뜻하고 유연한 기운을 내어 써야 음과 양은 제로가 되어 무심으로 평상심으로 돌아간다. 본인의 자기 정신의 구조는 텅 빈 무한의 공간에 어둡고 차가운 음기운과 밝고 따뜻한 양기운으로 어우러져 있으므로 음기운으로 분열이 되면 일심으로 양기운을 내어쓰고 양기운으로 분열이 되면 일심으로 음기운을 들여써서 텅 빈 무한의 공간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수행의 과정상 일심을 양성하는 과정상 냉철하고 칼날 같은 기운과 소통이 미리 이루어져 거친 망념을 다스린 다음 더욱더 무르익은 다음 따뜻하고 유연한 기운과 소통되어 미세망념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하자면 온냉을 보고 알아차리는 일심의 힘이 길러져야 하고 온에 대해서 냉을 내고 냉에 대해서 온을 내는 일심의 힘이 있어야 한다. 봄55 미세망념의 타파 거친 망념은 과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근심걱정 불안공포로 나타나기도 하고 현재에 대한 대립갈등 투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거친 망념이 일어나면 화기가 일어남이므로 화기가 수기를 압도하여 수기와 화기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 화기와 수기 사이의 상승관계가 상극의 관계로 됩니다. 그리하여 본심의 원만 부족함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면 무한의 공간은 가성의 공간으로 바뀌어 대도를 이탈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의 분열 현상을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면 가성의 공간은 무한의 진공으로 복원된다. 이 공간을 어둡고 냉한 기운으로 채워 화기와 수기가 태등한 태극의 상태로 만들면 거친 망념이 타파된다. 미세망념이란 거친 망념은 없는데도 몸과 마음이 무언가 모르게 찌뿌둥하고 뻣뻣하고 시리고 우울하여 바이러스가 먹어 잘 작동되지 않는 컴퓨터와 같다. 이러한 상태 역시 본성의 화기와 수기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수기와 화기를 압도하는 증상이다. 그러므로 미세망념을 타파하려면 본성의 캄캄한 하늘을 바꾸어 광명이 충만하도록 일심을 기울이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차가운 기운을 물리쳐 수기와 화기가 하나로 통일된 조화와 균형이 잡히어 원난 구조간 본성을 회복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감각이 생각을 이겨 텅 빈 하늘을 연 다음 냉철한 이성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따뜻한 감성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을 길러 열기가 더해진 거친 망념이 일어나면 이성의 힘을 작동시키고 냉기가 열기를 이기고 있는 미세망념이 일어나면 감성의 힘을 작동시켜야 한다. 봄 56 세계의 하늘 일심으로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연 하늘이 첫 번째 하늘로서 텅 빈 진공의 하늘이다. 두 번째로 텅 빈 진공의 하늘을 일심으로 열고 보니 어둡고 차가운 암흑의 하늘이다. 암흑의 하늘을 일심으로 열고 보니 세 번째 하늘로 빛과 에너지와 열기로 가득 찬 광명의 하늘이다. 진공, 암흑과 냉기, 광명과 온기가 있어 열고 닫음으로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생기고 돌아간다. 이러한 근본 이치를 깨달아 텅 빈 가운데 일심의 힘으로 절도에 맞게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을 접었다 폈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세계의 하늘을 간다. 이성과 감성의 바탕과 근본자리 두뇌의 구조와 작용은 하늘의 구조와 작용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두뇌의 구조는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고 두뇌의 작용은 좌뇌의 이성 생각과 우뇌의 감성이다.
분해가 텅 비면 진공의 하늘이 바탕이자 근본이고, 차가운 이성은 암흑의 하늘이 바탕이자 근본이고, 따뜻한 감성은 광명의 하늘이 바탕이자 근본이다. 하늘이 텅 비어 있으므로 암흑과 광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하늘의 두 개의 기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명암 쌍쌍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하게 존재한다. 열기를 돌출하여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면 냉기를 들이대어 수습하고, 냉기가 장악하여 조화와 균형이 깨어지면 열기를 들이대어 수습하는 것이 명암 쌍쌍이다. 부모 18 사람의 완성. 사람을 보면 대체로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으로 분류된다. 잔해본위의 사람과 운해본위의 사람으로 구별이 된다. 이것은 차가운 수기와 뜨거운 화기가 서로 다투어 나타난 상극의 결과이다. 마음이 텅 빈 진공에서는 수기와 화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태극의 형상을 하고 있다. 무극이 태극인 모습이다. 수기와 화기가 상생하여 마치 수기도 화기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하게 존재한다. 이를 일러 진공묘유라고 한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우리의 본성이다. 본성은 완전 무결하여 화기와 수기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에 화기가 수기를 이긴 상태가 도래하면 즉시 수기를 보충하고, 수기가 화기를 이긴 상태가 도래하면 즉시 화기를 보충하여 수기와 화기가 균형있고 조화를 없도록 다스려 본성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번뇌망상이 생기는 것은 수화의 기운이 상극하는 결과이고, 수화의 기운이 등등한 음양 쌍쌍 태극을 이루어야 음양이 상생하여 대도를 운행한다. 사람을 완성한다는 것은 수화의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여 주체성 일심을 상실하고 본성 무심을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병고에 시달리다가 본성을 깨달아 수화의 기운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범호 19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을 잡아 쓰는 법. 천지만물은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신에는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현상적으로 차가운 기운이 따뜻한 기운을 억누르고 이기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차가워져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이때 텅 빈 하늘을 연 다음 환한 하늘을 선택하여 일심으로 환한 하늘을 유지하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져 몸과 마음병이 순식간에 낫는다. 이와 반대로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파도가 몰아치는 경우에는 뜨거운 기운이 차가운 기운을 압도하는 순간이므로 캄캄한 하늘을 열어 일심으로 캄캄한 하늘을 유지하고 있으면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번뇌망상이 치유된다. 정신의 하늘을 깨닫고 보니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본래적으로 갖추어 있음을 알아. 때에 따라 캄캄한 하늘을 열었다가 진공의 하늘로 돌아갔다가 환한 하늘을 열었다가 진공의 하늘로 돌아가는 일을 통하여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을 자유자재로 잡아서서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 병이 없을 때는 진공의 하늘에 머물러 천당극락을 수용한다. 법 60 본성자리 확인하기. 우주정신이 본성이다. 우주정신의 바탕은 텅 빈 진공의 하늘이므로 지금 여기 생각, 감정, 느낌이 없는 무심의 텅 빈 허공성을 확인한다.
이 텅 비고 고요한 화공성에 뚜렷한 감각이라고 하는 일심의 지도리가 서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하여 어두움과 밝음, 음랑의 기운이 서로 이기려고 싸우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화평과 온유함의 관계, 순하고 진관계, 태극의 형상이 실현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본성다리를 찾아 본성이 발현된다. 이것이 견성이다. 이것이 전체성이다. 이것이 완전 무결성이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 존재하고 일심 가운데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완전 무결성.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원리로서 눈에 보이는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운행되는 바탕이요 근본이다. 비적으로 말하면 텅 빈 허공성이 제로이고 제로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와 무량무수한 숫자가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찾은 본성자리를 늘 봄으로 확인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며 살아야 음양상극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병고에 시달리는 몸과 마음을 음양상생으로 조화와 균형을 잡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며 지덕체가 겸전한 만물의 영장다운 삶을 누린다. 봄 60일이 진단이 처방보다 먼저 있다. 병이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야 처방이 가능하여 치유가 이루어진다. 병이란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정기적인 현상이 오면 즉각적으로 그 현상의 원인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균형 있고 조화로운 상태로 복원할 수 있어서 치유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본성은 음양이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알맞자 본래 병이 없다. 병이 생김은 음과 양이 서로 싸워 혹은 양이 이기고 혹은 음이 이긴 상태가 초래됩니다. 이것을 보고 알아차림이 진단이다. 진단의 능력을 구사하려면 그 보이는 현상만 보고 비추면 물질 차원에서 바깥도 아니고 진단의 능력을 구사하려면 밖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비추던 물질의 차원에서 바깥만 아니고 안도 보고 비출 수 있는 영의 차원이 되어야 한다. 영의 구조와 속성을 깨달아 음기가 이기면 양기를 보충하여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만들고 양기가 이기면 음기를 보충하여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만들며 처방이요 치유다. 그러므로 진단이 처방보다 먼저이다. 봄 60이 기분 나쁘면 놀아나지 말고 기분 좋음을 이끌어내어야. 기분이란 현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는 느낌이다.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명랑하고 유쾌하여 모든 것이 이뻐 보여서 자연이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넉넉해진다.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우울하고 불쾌하여 모든 것이 미워 보여서 자연이나 사람을 대하며 소홀하거나 옹색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절없이 기분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분이 좋은 경우는 음양의 기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때이고 기분이 좋지 않는 경우는 음양의 기운이 서로 다투어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서이다.
우리가 법 공부를 하여 자기의 본성 본심 범나가 본래 텅 비어진 무심 가운데 어두우면서 밝고 밝으면서도 어두움을 감지하는 일심이 서면 음량이 공존하는 상승의 관계로서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 완벽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범난 깨달은 사람은 기분에 놀아나지 않고 기분이 나빠지면 정확한 범의 진단에 의하여 음량을 조절하여 기분을 좋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외부적인 환경 조건에 지배받지 않고 기운이 나빠지면 즉시 기운을 돌려 기분이 좋게 운전할 수 있다. 내면에 깃든 음량의 기운이 본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깨달아 증득하여 거친 번뇌의 파도가 일어나면 음기를 붙들다주어 바로잡고 미세망념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양기로서 데워주어 바로잡아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이것은 일심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 음량의 기운을 부여쓰는 일심법 법님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냉철한 음기운을 부여쓴다. 음기운이란 어두움이고 차가움이고 얼음이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차가워서 옴라들고 얼어부터 한 점으로 모아지는 힘이다. 이때에는 인당 한 점으로 모아들이는 기운이다. 왜냐하면 질문을 들으면서 뜨거운 양기운의 조건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냉기를 비축하여 음량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질문을 들으면서 본연의 자기, 완전 무결성을 보존하고 유지하여야 질문에 대한 즉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시간에는 환경이나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위축이 되고 냉각되어 바이러스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뜻한 양기운을 끊임없이 비축한다. 양기운이란 환함이고 따뜻함이고 퍼져나갑니다. 두두물물 형형색색을 비추어 밝히고 다가가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과 감동으로 하나 되는 기운이다. 이때에는 인당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기운이다. 본래 완전 무결한 본연의 자기가 시간 공간에 한정된 몸이나 마음이 현상적으로 밸런스가 깨어지는 순간 완전 무결성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음량의 기운을 부여쓴다. 음량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심법이 음량을 부리고 쓰는 일심법과 다르지 않다. 일심이 위로는 무심을 더 바치고 아래로는 음량의 기운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 64 무심과 일심과 음량의 관계. 텅 비어진 무심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심의 힘이고 음량을 부리고 쓰는 것 역시 일심의 힘이다. 그러므로 무심을 유지하는 일심의 힘으로 음량의 상극을 다스리 음량상생으로 텅 비움으로 복원시킨다. 무심자리를 대오 철저하면
음양의 상극을 상생으로 돌리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적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사이가 없다. 음양을 다스려도 다스린 바가 없어 흔적 자체가 없다. 그리하여 진리의 표준인 무심이 항상 보존되고 유지된다. 법 65. 텅 빈 늘봄만 존속한다. 마음이 텅 비어진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생기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일어남에 즈음하여 보자마자 조금 전에 일어났던 형상은 간 것 없고 텅 비어진 상태만 존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누구든지 이렇게 된 사람은 존재의 진실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다. 물질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이 보이는 것은 봄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으로 분열될 때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 음양 상승이 음양 상극이 될 때 나타나는 가상의 현상으로서 환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빚어지는 번뇌망상이나 신호애락은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와 같다. 신기루가 나타날 때마다 바라봄하면 즉시 신기루가 사라지면서 텅 빈 늘봄이 나타난다.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의 상태로서 완전 무결하여 안심인명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법 66. 텅 비움은 텅 비움은 무엇인가? 텅 비움은 무엇인가? 텅 비움은 존재이다. 존재란 무엇인가? 지금력이다. 항상 존재합니다. 지위이다. 생명의 실상이다. 우주의 바탕이다. 텅 비움은 물질이 없습니다. 텅 비움이 무심이다. 무심이 영이다. 텅 비움 영만이 존재하고 텅 비움은 음양의 균형과 조화로움이다. 음양의 균형과 조화로움. 텅 비움은 원만 구족이요 완전 무결성이다. 텅 비움이 태야다. 텅 비움이 본연의 자기이다. 텅 비움이 우주의 주인이다. 텅 비움은 음양을 내포합니다. 텅 비움은 몸과 마음 음양이 없는 듯이 존재한다. 텅 비움은 음양 둘이 하나이고 하나가 대체로이다. 텅 비움이 존재한다. 텅 비움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가 둘로 분열되어 깨어지는 아픔의 현상이 생긴다. 텅 비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텅 비움이 천국이다. 텅 비움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텅 비움이 자유통의 행복이다. 텅 비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텅 비움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텅 비움이 보물 중의 보물임을 알아야 보물을 찾아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한다. 악몽에서 깨어나 살자. 악몽에서 깨어나려면 텅 비고 환한 본연의 하늘을 열면 된다. 그 하늘에 살고 있으면 그 진실의 공간은 빛으로 충만하여 암흑 가운데 가상적으로 생겨나는 환상, 악몽이 공존하지 못한다. 마음을 텅 비우고 삶이 악몽에서 깨어나 삶이고 악몽이 생기려 다가도 깨닫는 즉시 마음이 텅 비어져 악몽에서 깨어난다. 마음을 텅 비운 순간이 악몽에서 깨어난 순간이다. 항상 텅 비움이 지속되면 악몽이 없는 삶, 깨어 삶이다. 텅 비움 가운데는 오고 가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없는
진공의 하늘만 영구히 존재한다. 법 68. 텅빔의 점을 찍자. 텅빔은 텅 비움이 아니다. 텅빔은 존재하고 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구에게나 텅빔이 존재하고 있건만 밖으로 추구하는 바람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 간과하고 지내다가 텅빔과 이따금 마주치는 순간 에고는 심심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관심의 초점을 밖으로 향하도록 하여 텅빔을 외면하고 텅빔에서 달아남으로 텅빔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찬스를 원천 맹세당한다. 그러므로 심심함이 찾아오는 순간, 고독감이 밀려오는 순간 조건반사를 일으키는 대신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알아차리는데 일심 감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허무감에 빠지거나 고독감에 빠지거나 심심하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텅 비워지면서 텅빔 자체와 조화의 끝장을 보게 된다. 존재 본연의 자기, 본성, 정신, 생명의 실상 진화를 대뜸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텅빔을 발견하고 텅빔을 선택하는 것이 텅빔의 점을 찍는 것이다. 텅빔을 선택한다는 것은 텅빔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 항상 텅빔을 열범함으로써 텅빔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유지하겠다는 결단이다. 텅빔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가 존재하고 음랑의 균형과 조화가 있어 몸과 마음이 빈고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하고 안락한 삶이 영위된다. 텅빔이 존재할 때가 정신이 들었다고 한다. 반대로 정신이 들고 오면 텅빔이다. 지금 당장 마음을 줄기차게 들여다보면 마음이 없는 텅빔이 된다. 텅빔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심이 된다. 무심이 된다기보다 항상 존재하는 무심을 발견하게 된다. 무심은 완전 무결하다. 이 무심에 점을 찍어야 한다. 자기가 찍고 자기가 선택하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소리에도 음량이 있다. 자기의 내면에서 텅빔을 발견하고 선택한 사람은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으로 내공을 완성한 사람이다. 내공의 완성이란 자기 인생, 자기 하늘을 열었다는 말이다. 하늘을 열고 보니 음량이 없는 듯이 있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음량의 균형과 조화로움 때문이다. 하늘 안에서 완전한 것과 같이 땅 위 밖에서도 완전함을 이루려는 것이 외공이다. 내공이 완성되면 처음으로 표출하는 것이 소리와 표정이다. 내면이 음량의 조화로 완전 무결하면 소리나 표정 역시 완전 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오는 소리는 그간이고가 알게 모르게 선택하고 곁들여온 소리인지라 음량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소리이므로 음량이 조화롭게 균형을 바로잡아 나오는 소리로 바뀌어야 한다. 소리가 음기운으로 치우친 사람은 고요하고 부드럽고 낮은 소리를 치우쳐 뚜렷하고 강하고 높은 소리를 결여함으로 음량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의 기운을 뺏어가 지루하고 권태로움을 유발한다. 소리가 양기운으로 치우친 사람은 뚜렷하기는 하나 강하고 높은 소리로 치우쳐 고요하고 부드럽고 낮은 소리를 결여함으로 음량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에게 시끄러움을 주어 듣기 싫은 감을 유발한다. 그러나 고요하면서도 뚜렷한 소리, 고조장단이 절도에 맞는 소리, 음량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기운을 주어 편안하고 알아듣기 쉽게 만든다. 보통 자기의 소리가 음량의 조화를 벗어나 치우친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리에 애착하여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음량이 조화로워 완벽한 텅빔에 점을 찍는 사람이든 아니든 자기의 소리를 바로잡아 맑고 밝은 소리로 바뀌는 것이 자기 발전을 영원하는 인간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사항이다. 음중 양중 양은 치우침이고 음중 양, 양중 음이 조화와 균형이다.
평상심이 텅빕니다. 평상심이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우리들의 정신이요 마음자리다. 평상심은 기분이 좋을 때도 존재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존재한다. 항상 변함없이 존재한다. 물결이 일어나도 물이요, 물결이 일어나지 않아도 물이다. 물결은 천변만화에도 그 모든 것이 물이다. 물결은 끊임없이 출렁대어 일정한 모습이 없으나 물이라는 성품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물은 일정한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므로 모습이 없는 모습 텅 빔이고 텅 비어 있으므로 무랑무수한 물결이 일어나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다. 물결은 찰나찰나 생멸하는 현상이지만 물 자체는 생멸이 없는 본질이다. 항상 존재하는 것은 물이지 물결이 아니다. 물결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찰나적인 현상인데 반하여 물은 전체적이고 영구적인 본질이다. 그러므로 항시 텅 비어 존재하는 물이 평상심이다. 물이 있어 물결이 일어나므로 물이 본심이다. 본연의 자기를 깨달으려면 물결을 보지 말고 물을 보면 된다. 일고 사라지는 물결 가운데 영속하는 물을 보아야 한다. 존재하는 것은 물결이 아니고 물이다. 물은 지금 여기에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물결이 친물이든 잔잔한 물이든 보이는 것은 물이다. 물이 본심이고 평상심이다. 물은 모양 없는 모양인 텅비입니다. 잔잔할 때도 물이고 출렁일 때도 물이다. 텅 빈 평상심은 항상 존재하기에 언제 어디서나 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텅 빈을 보고 확인하고 텅 빈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물결을 보지 말고 물만 보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물결이 몰아쳐도 텅 빈만이 여여부동하여 물결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수행의 끄트머리에 노력하지 않고 보고 깨닫는 존재의 진실이다. 텅 빔에 대한 견처, 컨디션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텅 빈 무심자리는 여여부동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노력함이 없이 찾지 않고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유의법이 끝에 이르러 무의법의 개합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깨달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거나 잡으면 그대로가 무심입니다. 무심자리에 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없고 없는 그 자리에 대나무꽃이 피었습니다. 선생님, 눈물이 흐릅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없고 없는 그 자리에 대나무꽃이 피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네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나무꽃을 어느 곳에서 보았습니까? 안고선 그 자리, 평상심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곳에서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평상심은 보통 명사로서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를 대십시오. 본 장소요. 지금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구체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평상심이나 지금 여기로는 원풍님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풍님의 견체가 드러난 표현이 아쉽습니다. 봄나 나의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봄나는 원풍님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은 원풍님만의 언어입니다. 하늘이 나라고 하는 실격이 있습니까?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캄캄하고 환한 텅 빈 침묵의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하늘은 깜깜하지도 밝지도 않습니다. 텅 비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마저 없어야 진정한 하늘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곳에서 보았습니까? 텅 빈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텅 빈 것을 알지 못합니다. 텅 비었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없고 없는 무심의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엇이 그렇게나 많이 붙었나요? 선생님, 나의 모습 돌아보니 웃음이 나옵니다. 먹통 같은 미련함이 이마에서 등에서 땀이 흐릅니다. 이렇게 밀밀하게 안내하여 주시면 한 걸음씩 걸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고 또 돌아갑니다. 어물쩍 구름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말고 딱 떨어진 답글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대나무꽃을 보았습니까? 없고 없는 그 자리, 진공묘유의 그 자리임을 알겠습니다. 없고 없으면 없고 없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단박 점 찍어 맞추시기 바랍니다. 대원경에 점을 찍었습니다. 대원경 좋습니다. 그런데 대원경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곳에서 대나무꽃을 보았습니까? 그 본 곳을 일러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제의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딱 떨어진 말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진실을 깨달아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존재의 진실을 깨달아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는 말에 대한 즉각적인 감흥이 오지 않아 한 생각이 발동합니다. 세 가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딱 떨어진 대답은 감각등으로 끝나야 합니다. 힌트를 드리면 텅 빈 하늘에서 보았습니다라는 원풍님의 대답으로 돌아가 답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텅 빈 무심에서 보았습니다. 텅 비었다는 생각을 못 놓으시는군요. 그리고 텅 빈도 텅 빔이고 무심도 텅 빔이니 표현이 이중적입니다. 장소를 물었으니 장소 하나로 충분합니다. 무심이라고 하는 말 역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무심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심은 장소에 대한 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올 말은 다 나왔습니다. 장소를 표현하는 말로 어느 말이 가장 적합할까요? 정리적으로 보나 감각적으로 보나 딱 들어맞는 말이 무엇일까요? 텅 빔은 존재의 근원이요 바탕이다. 텅 빔은 진공이다. 텅 빔은 하늘이다. 텅 빔에는 물질이 전무하다. 텅 빔에는 텅 비었다는 생각조차 없다. 텅 빔은 한 생각, 감정, 느낌이 일어나기 이전이다. 그래서 텅 빔을 침묵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운바보라고 한다. 텅 빔은 텅 빔을 모른다. 둥근 것은 둥근 것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가 텅 빔이다. 이 자리를 확실히 알고 정확히 점을 찍고 선택하여야 올바른 연처이다. 그래야 무심을 깨달았다고 인가한다. 텅 빔에 점을 찍은 봄님은 어디에다가 점을 찍었는지 확실하게 말로도 표현하고 넘어가야 한다. 여기에서 자네의 사고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운의 감각적인 언어구사 능력을 통하여 간단몽묘한 직관적인 문답으로 진리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 실수연과 변처에 대한 문답, 봄나는 진공이고 텅빔이고 침묵이고 그러나 말로서는 부족하니 직접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네, 선생님, 봄나는 진공은 텅비움은 침묵은 깨달아 봄입니다. 깨달아 봄 진언입니다. 깨달아 봄은 한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이지 않는 원초적 상태입니다. 깨달아 보면 한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이지 않아 한 생각이나 느낌이 오고 가는 것이 다 보입니다. 봄 73 하늘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즉답으로 무심에서 왔습니다. 텅빔에서 왔습니다. 진공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런데 다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일으키는 실제적인 감흥이 다르다. 무심이라고 하면 유심의 반대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쉽고 텅빔이라고 하면 참것을 비우려고 하기 쉽고 진공이라고 하면 가공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텅빔을 발견하고 텅빔을 깨닫기 쉽다. 그러므로 어디서 왔는가에 하늘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하늘 사람이다. 이것이 용이 등천한 소식이다. 지수연과 대화 하늘에서 왔습니다. 책을 올렸어요. 네, 댓글 올렸어요. 볼게요. 기석이 멋지네. 이제 집에 가서 보았어요. 이 사실을 보았어요. 아, 이렇게 되어야 불쌍하게 보지 않아. 이렇게 되어야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되어 스스로 자기 삶을 창조하게 되죠. 하늘의 주인이죠. 자기 삶의 주인, 우주의 주인입니다. 증문즉답 공부시키려다 하늘이 땅하다는 것을 말하다 보니 하늘사람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새로운 선언이 되었어요. 마음을 나로 하는 귀신성, 몸을 나로 하는 동물성에서 벗어난 하늘사람이에요. 벗어났죠. 허물을 벗었어요. 황골탈퇴. 용의 등천, 이무기가 용이 되었어요. 맞아요. 이무기 전설을 들을 때 왠지 모르는 감흥이 일어나곤 했는데 내가 이무기 상태에서 그런 거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감, 그간의 노력이 꽉 차져서 때가 되었을 때 승천할 수 있지요. 시절인년이 도래하여야 봄나라가 출세의 계절을 맞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늘 사람이 되어요. 깨달아 봄으로 하늘에 올라요. 하늘의 점을 찍음으로 하늘에 올라요. 하늘을 발견하고 하늘을 선택하여야 하늘에 오릅니다. 하늘에 올랐으면 하늘 사람다운 말이 나와야 돼요. 한골 탈퇴한 소식이 나와야죠. 하늘을 본 소식이요. 바로 그 소식을 들으려고 증문즉답 공부시키는 중. 증문즉답 공부로서 하늘에 오를 수 있죠. 아직 안 나와요. 설명하는 자가 있어서 그래요. 네, 텅빔이 말을 못해요. 아직. 텅빔이 말을 하는 것도 때가 있나요? 말을 하도록 시키다가 보면 말이 나올 때가 오겠죠. 하늘을 보는 자가 있네요. 하늘을 봄이 되어야 봄이 말을 하는데. 그렇지요. 아주 둘이죠. 네, 문답법을 하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그때의 심정, 보는 자의 심정, 어느새 어떻게 보는 자가 봄이 되었는지도 모르게 뛰어넘어 버렸네요. 날이 새는 것과 같기요. 그렇습니다. 이 동현과 의도야 보름달이
차오르면서 봄나라도 추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원주 스님 하늘로 올라가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네도 하늘 사람이구나. 글과 말이 자석입니다. 쭉 당깁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 하늘 열렸습니다. 하늘도 안 보입니다라는 말 하늘소리다. 하늘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 사람이면 하늘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일득하면 영득기라고 했죠. 내 이미 하늘 사람에게는 특도 실도 없이 그대로 영원합니다. 사람의 완성이지. 내 하늘 사람이 드디어 사람의 완성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귀가 닦지가 않게 6권에서 6권을 지나 7권 말중에 오니 드디어 추수하게 생겼어. 네,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법님이 된 거지. 법님이라는 단어도 하늘이라는 단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이지. 단어로 형상으로 어떤 상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름이라는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지. 네, 이제 자유롭다는 말에 실감이 갑니다. 자유, 평화, 행복 자체야. 아, 네, 이제 점을 찍었구나. 축하한다. 선생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봄나라 건설하러 온 일꾼 맞다. 하늘사람이 있어. 하늘사람이라고 알려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정원과 근처에 대한 문답. 텅 빈 자리는 생각과 감각이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 자리. 그 자리가 텅 빈 자리, 대무심 자리 허공이다. 이 허공에 점을 찍습니다. 텅 빈 자리, 무국 자리, 태초이며 창세기 창조의 자리. 이 자리에서 천지가 창조되어 꽃피고 새어봅니다. 선생님 원천님 텅 빈 자리에 점을 찍었다니 축하합니다.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 자리, 이 이전 자리에 대하여 위의 글을 참조하여 텅 빈 자리에서 나오는 한마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는 텅 빈 허공에서 질문도 대답도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는 침묵이죠. 그러나 그 자리는 근본 바탕자리인지라 침묵에서 갖가지 소리가 다 나오는 자리입니다. 대상과 내용에 응하여 임기응변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이죠. 물음에 응하여 덧돌 맞듯 맷돌 맞듯 정확한 대꾸가 나와야 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만 하면 죽어버린 자리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고 자식이 부르면 응 그래 하고 대답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전 자리를 서술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이전 자리를 자기의 경지로 자기의 말로 직관적, 직설적으로 드러내 봅시다. 하늘에 점을 찍습니다. 하늘은 무심이고 텅 비움이고 진공이고 태초이고 천지창조의 자리입니다. 하늘은 무국이고 태극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온 하늘 사람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하늘자리를 아래의 문제를 통해 드러내는 답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별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 자리, 여기에 부사된 말을 갖고 이전 자리, 하늘 자리를 드러내는 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텅 빈 자리는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 자리, 우주도 생기기 이전 자리, 태초의 자리, 하늘 자리, 하늘에 점을 찍습니다. 아직 하늘에 점을 찍는 자가 있어 나오는 소리입니다. 점을 찍고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점을 찍고 나면 하늘이 소리를 냅니다.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 자리. 이 말은 설명하는 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점을 찍고 하늘이 하는 말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옆에서 하는 소리와 자체가 되어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쓴맛도 없고 단맛도 없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맛에 대해 묻지 않았건만 뚱딴지같이 맛 타령입니까? 물음에 대해서 즉해서 대답해보세요. 물음이란 생각과 감각이 이전짜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짜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짜리, 이전짜리라고만 하지 말고 직접 거기에 앉아 자신의 상태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텅 빈 자리, 무국자리, 태초의 자리, 하늘자리, 그 자리에 앉으니 모두 없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만이 홀로 존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천당에는 가 앉았는데 귀머거리 봉사인이 아직 하늘사람 아니구나. 옷 달라고 해도 한 삭고 신발만 주는구나. 죽어서 살아나지를 못했네. 하늘에 대한 설명은 하늘 자체가 아니다. 몸의 반응인 마음을 자기로 삼고 지내다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마음이 없는 하늘을 발견하여 본연의 자기로 삼게 되면 소화본 위의 삶은 대화본 위의 삶, 하늘사람이 되어 사람을 완성한다. 하늘은 태풍이 몰아치고 불길이 번져도 하늘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하늘사람이 되면 과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과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 현재에 대한 대립갈등, 투쟁이 영원히 사라져 안심이 일명한다. 불안했던 사람이 편안한 사람일 테고 하늘에 점을 찍으면 직문직답을 통해 하늘의 소리가 나온다. 하늘이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야 확실히 점을 찍은 것이다. 하늘에 대한 설명은 하늘 자체가 아니다. 설명은 천당 밖에서 천당할 모사한 말이므로 천당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천당에 입성하여 나오는 말이냐 아니냐는 천당에 입성한 사람만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늘에 점을 찍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실제로 문 안에 들어섰는지 문 밖 가까이 접근한 사람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동원되는 것이 직문직답이다. 하늘에서 직방으로 나오는 소리나 문 밖에서 하늘을 설명하는 소리나가 판가름 난다. 하늘에 점을 찍고 나면 하늘이라는 이름조차 사라진다.
봄 78 하늘의 점을 찍기까지 땅에서 편안하기 위해 온갖 장략을 다 부려보고 난 다음 기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욕심도 없고 맹물 마셔서 늘상 대하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 간과하고 지내던 본심자리 텅빈 하늘자리가 존재의 실상임이 눈에 들어와 최종적으로 점을 찍게 된다. 하늘에 점을 찍는 순간 번뇌망상에 시달리던 불안한 사람이 즉시 편안한 사람이 된다. 영적으로 거듭난 인간이 된다. 비로소 만물의 영장이 된다. 하늘사람이 되면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고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흙에도 묻지 않는다. 우리나라 책 1권에서 6권까지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온갖 방편을 다 구사해본 수행의 과정이었다. 7권에 와서 더 이상 할 짓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동안 간과하고 보유해 두었던 텅 빈 자리에 점을 찍어 드디어 하늘사람이 된다. 더 이상 할 짓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은 더 이상 욕심이나 의문이나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더 이상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귀신이 사라졌으니 텅 빔이 드러나게 되어 텅 빔에 점을 찍어 하늘에 오른 하늘사람이다. 하늘에 오르고 보면 오른 사이가 없어 본래부터 하늘사람이었다는 것을 안다. 본래부터 하늘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꿈을 깼다고도 하고 거듭났다고도 한다. 이것이 내공의 완성이요 사람의 완성이다. 봄 79 하늘이란 무엇인가? 하늘이란 텅빔이다. 텅빈 가운데 산하대지가 우주만유를 물 위에 뜬 달처럼 머금고 있다. 비단에 술을 놓고 있다. 참으로 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다. 하늘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으면서 어두운 음기운과 밝은 양기운을 갈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만유를 생성하고 유지하고 소멸하는 창조주다. 하늘이 바탕이요 근본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텅빔이기에 내재된 양의 기운으로 정을 방출하며 음의 기운이 받아들여 지수와 풍으로 만물을 내고드린다. 그러므로 하늘은 지수와 풍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지수와 풍에 걸림이 없어 요요하다. 텅빔은 텅빔이 아니기에 음량을 내포하고 음량의 기운과 조화가 완벽한 완전 무결성이다. 텅빔은 음량으로 꽉 들어찬 원만함이다. 이 하늘이 우리들의 내면에 임재해 있다. 항상 존재하고 있건만 욕심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욕심이 사라진 순간 이 하늘을 보게 된다. 욕심을 버리고 이 하늘을 선택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순간 지수와 풍에 더 이상 끄달리지 않아 물 위에 뜬 달처럼 되어 해탈한 하늘사람이 된다. 물에 젖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바람에 나부끼지 않고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점을 찍고 난 다음 천번 만번 조개가 달을 머금어 봄하여야 진주가 생성되어 하늘에서 나오는 하늘소리가 나온다.